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스페인에서 어린 시절부터 축구 유학 생활을 보내며 언어와 문화는 물론이고 축구까지 외모와 한국 국가대표로서의 건강한 애국심만 아니면 완전히 스페인 국가대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릴 때부터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수많은 차별의 대상이 돼야만 했습니다. 거친 태클로 선수 생활을 위협받았고 이에 이강인이 반격하면 심판들은 곧바로 최소 옐로 카드부터 꺼내들었는데요. 이제는 카타르 월드컵 무대에서부터 지금은 이강인 선수를 콕 집어 괴롭힘 전담 마크라도 하겠다는 듯한 일진 선수까지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거친 살인 태클로 이강인을 쓰러뜨리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기분이 좋은 듯 희죽거리기까지 했죠. 오늘은 2달 전 카타르 월드컵에서 만난 이강인을 필요 이상의 거친 태클로 넘어뜨린 뒤 이해할 수 없는 뜬금포 어퍼컷 포효를 시전한 발베르데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악연이 머지않아 서울에서 이어질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이강인 선수가 소속팀 마요르카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적시켜주지 않는다며 시위한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여름 이적이 좌절된 이강인은 월 초에 선발로 뛴 경기에서 거함 레알 마드리드를 잡는 이변을 일으켰는데요. 경기 중 상대 선수에게 거친 태클을 당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은 축구를 잘 모르는 한국 팬들에게조차 잘 알려진 우루과이 출신의 발베르데였는데요. 마요르카가 1대0으로 앞선 후반 19분, 상대 선수인 발베르데가 이강인 선수를 발견하곤 곧장 돌진합니다. 그리곤 이강인에게 거친 백태클을 가했고 곧장 그라운드 위로 쓰러진 이강인은 양쪽 종아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했는데요. 주심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악의적인 태클이었습니다. 즉시 발베르데에게 옐로우 카드를 들여보였고요. 그런데 이때 발베르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경고를 받았음에도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어 보인 기괴한 모습이었거든요. 오히려 그의 동료인 세바요스가 쓰러져 있는 이강인에게 다가와 상태를 살필 정도였죠.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친 반칙이었는데요. 이강인은 발목을 감싸진 채 한동안 고통스러워했고 경고를 받은 발베르데는 모드리치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벗어났죠. 그는 벤치에 앉은 뒤 분하다는 듯 의자를 주먹으로 내리쳤고요. 사실 계속 암시하며 말씀드린 대로 발베르데가 이강인을 겨냥해 반칙을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카타르 월드컵 1차전이었던 우루과이전에서도 이강인에게 태클을 한 뒤 골을 넣은 것 마냥 어퍼컷 포효를 하고 그라운드에 넘어져 있는 이강인을 내리 깔아보기도 했거든요. 그대로라면 경기장에서 흔히 있는 선수들의 긴장감 탓이었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악질은 악질이었습니다. 한국전 직후 넘어져 있는 이강인과 어퍼컷 포효 사진을 자신의 SNS에 뽐내듯 올리기도 했거든요. 이강인 선수는 애써 의연한 모습으로 이에 대해 입을 열기도 했습니다. 경기 중에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별로 신경 안 쓴다며 덤덤하게 웃어 넘기면서요. 우리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려고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발베르데는 상습범이었습니다. 그는 이해하기 어려운 타이밍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해서 구설수를 자가 발전시키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17년 한국에서 열린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눈찍기 세리머니를 해서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키는 등 대회 내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죠. 이 정도면 이강인 혹은 한국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의 이런 행동은 서양인 기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선을 이리저리 오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최근에는 기자회견에서 이강인 선수를 가격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요. 발베르데는 또다시 굉장히 정신나간 소리를 합니다. 경기 결과가 좋지 않으면 화가 나고 좌절하기 마련이다. 마요르카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기지 못하면 화가 나기 때문이었고 그저 화풀이를 했을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나는 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강인이 싸워야만 하는 대상은 비단 한 선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상대팀 코치와 감독과도 싸워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 전 마요르카는 세비야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화력에도 불구하고 0대2로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그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역습을 시도했습니다. 이번 시즌 완전히 달라진 빠른 움직임과 반박자 빠른 패스로 말이죠. 후반 31분에는 프리킥 키커로 나서 날카로운 슈팅을 선보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상황은 마요르카가 밀리던 후반 37분 벌어집니다. 이강인이 세비야 곤살로 몬티엘의 볼을 뺏는 과정에서 벌어졌는데요. 당황한 몬티엘이 이강인의 유니폼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자칫 이강인이 크게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강인은 황당하다는 듯 당황한 제스처를 취했고 이 모습을 본 심판은 휘슬을 불며 몬티엘에게 경고를 줬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비야 벤치가 항의에 나섰습니다.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거세게 항의하며 이강인을 가리키며 어떤 말을 계속 외쳤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심판은 갑자기 정색하더니 세비야 감독에겐 경고를, 코치에겐 레드카드 퇴장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이 상황을 전하며 저마다 분석을 내놓았는데 대부분은 이강인 선수를 가리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일은 이강인 선수에겐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늘 외롭게 싸워야만 했고 지난 시즌에는 정처 없이 떠돌다 마요르카에서 스스로를 가꾸는 일에만 몰두해야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가 너무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자 마요르카에 묶어두기라도 하려는 듯 이강인 선수에게 계속 거짓말과 사탕발림을 교차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이런 구단에 완전히 질려버린 상황입니다. 그는 다른 구단의 이적 제한을 막은 소속팀을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것도 망설이지 않는데요. 일부 팬들은 바이아웃을 내겠다는 구단이 없는 것이다. 냉정하게 수준을 인정해라. 애처럼 굴지 마라 라며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상황을 살펴보니 단순히 떼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강인이 구단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요르카 구단이 학고방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구단 내부의 폭로를 현지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스페인 코페는 이강인은 마요르카의 다유계약 신분으로 합류하며 더 큰 구단으로 이적할 기회가 오면 조건 없이 이적을 허용하는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마요르카는 늘 다른 구단의 제안을 자신들의 전에서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 프리미어리그와 프리메라 리가 등 여러 구단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지만 마요르카는 입단 당시의 약속과 무관하게 이적 제안을 번번이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강인은 최근 EPL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아스톤빌라 이적설을 시작으로 브라이튼,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여러 구단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나같이 마요르카 구단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더 규모가 큰 구단들이죠. 입단 당시 구단의 약속대로라면 이적을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 역시도 당초 구단의 약속대로 마요르카를 떠나 이적하겠다는 뜻을 직접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요르카 구단은 다른 구단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약 2천만 유로, 즉 약 270억 원으로 알려진 바이아웃을 통한 이적만 허락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구단 입장에선 핵심 자원 중의 핵심인 이강인을 시즌 도중 이적시키는 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큰 상황이긴 합니다. 여름 이적에는 이적의 문을 열어주겠다며 그를 설득하고 있다고 하고요. 물론 그나마 이번 과정을 통해 적어도 이번 시즌을 마친 뒤 여름에 이적할 가능성을 크게 키웠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활약상과 잠재력을 돌아보면 시즌이 끝난 뒤에도 이강인을 향한 명문팀들의 러브콜이 쏟아질 것이라는 점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 이강인 선수가 조금만 더 숨고르기를 하면서 더 높이 뛸 준비를 하는 시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죠. 우리는 그가 도대체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개개인 선수와 심판진과 구단과 축구협회와 참 벽이 많습니다. 하나씩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의 전담 일진인 발베르데와 그라운드에서 만나 먼저 앙금을 풀어낼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과 우루과이가 카타르에서 맞붙은 지 4개월 만인 3월 28일 서울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제대로 기선제압 한번 해주고 이를 시작으로 이강인 선수가 더욱 단단한 선수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